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관해서 우리 상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통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소개 드리겠습니다. 대성중공업이라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리고 소외회사가 있고요. 우일토건이라는 건설사 나옵니다. 자,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커다란 건설 건수를 대성중공업이 수주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대성중공업을 원수급인으로 밝히고 있고요. 자, 대성중공업이 이 건설 건수를 우리 소외 회사한테 일괄 하도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성중공업이 원래 시공해야 하는 이 건설 건수를 소외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수급인이 됩니다. 그리고 소외 회사는 이 건설에 관해서 우일토건한테 재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또 일을 맡깁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 간단하게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우리 건설업법에서 제34조에 따르면 하도급의 제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보면 건설업자는 그 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성중공업이 소외 회사한테 했던 이 일괄 하도급의 경우 건설업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규정을 어긋난 행위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요. 이 소외 회사가 마치 자신이 대성중공업인 것처럼 보이는 그 외관이 존재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일토건이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일토건이 자신이 재하도급을 받고 거래를 할 때 자신은 소외가 아니라 대성중공업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외관을 소외가 갖추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판례가 밝히고 있는 이 외관의 존재에 관해서 간단하게 판례 보고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재 존재했던 외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소외 회사가 마치 대성중공업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갖추게 한 근거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대성중공업과 위소외인이 하도급 계약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 공사에서 필요한 현장 요원은 대성중공업이 발령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급료, 퇴직금 등 재반 비용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현장 요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주되 회사 부담 보험료는 소외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회사 부담 보험료는 소외인이 부담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어음으로 구매하는 것, 이것은 소외인의 약속 어음을 대성중공업에 보관시키고 회사 어음으로 대체 지불하여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간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사용하는 필요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소외 회사가 어음을 발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음의 경우 대성중공업에 보관을 하고 대성중공업 회사 어음으로 대체 지불하면서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서류의 양식은 대성중공업의 규정에 맞게 작성하기로 약정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언뜻 보면은 이게 대체 어떤 회사지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성중공업에서는 위소외인과 현장 요원을 회사의 노임 지불 대장에 등재하였고 소외인에 대하여는 지급한 봉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절차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이 된다. 또 역시 이런 건 증거에 관한 이야기고요. 여기 보시면 당시에 소외인은 대성중공업의 현장 소장 또는 이사명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했고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대성중공업을 인수한 피고회사, 이 피고회사가 누구냐면 삼성중공업인데요. 이 회사가 대성중공업을 이 사건 중간에 인수했습니다. 자, 그러한 삼성중공업 현장 소장의 직명을 표시하여서 공사대금 지급 위입장을 발행한 사실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우리 대성중공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피고 삼성중공업이 어느 정도의 외관을 갖췄다는 거죠. 이렇게 보일 만한 외관을 갖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으로서 소외 회사와 거래할 때 내가 지금 소외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성중공업 또 나중에는
그 회사를 인수한 삼성중공업과 내가 지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게 만드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판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실관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회사 인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성중공업이 삼성중공업에 인수되었고요. 네, 그리고 외관이 존재했다라는 사실 아까 판례 통해서 봤습니다. 소외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로 하여금 소외회사가 삼성중공업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외관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소외회사가 우일토건한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일토건은 어떻게든 이 공사대금을 받아내거나 또는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일통원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상법 제24조 명의 대여자의 책임입니다. 네, 상법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일토건은 이 상법 조항을 이용해서 삼성중공업한테서 자신의 공사 대금을 받아내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우일토건이 원고, 삼성중공업이 피고로 우리 판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판시사항 봐야겠죠. 자, 이 판시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먼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원심에서 뭘 잘못 판단을 하셨다라고 지금 판시하신 건데요. 네, 보시면은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도로포장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원수급 회사가 위 개인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 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모른 데에 대하여 지금 상법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이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 보겠습니다. 판결 요지, 도로포장공사의 원수급 회사가 지금 건설업법에 위반했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괄 하도급을 준 점에 비추어 공사 시행에 있어서 회사의 명예를 어떤 형태로든 사용함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이 사정을 봤을 때 어떻게든 명의를 대여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 소장 등의 명칭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우긴 내지 방치하였다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함으로써 네, 등등등 해서 원심 판결이 옳지 않다, 파기한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하이라이트죠. 상법 제24조 이 규정에 따라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이때 이제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 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밑에는 아까 전에 이제 대법원이 판단하는 이제 근거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자, 여기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 등 원심 판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위와 같은 아까들 우리 봤었죠? 외관이 존재했던 근거들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을 묵인 내지 방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건도 좀 재밌는데요. 보시면은 우리 피고회사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와 사이에 등등 포장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삼성중공업과 이렇게 직접 도급계약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사실인데요. 자, 근데 이 근거를 보고 나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은 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준 이 사건 공사비 관계로 말썽이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습책으로 공사를 맡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 인정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문장을 한번 보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대성중공업이 위 소외인에게 대성중공업의 이사 또는 현장 소장 등의 명칭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그런 명칭 사용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등등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다만 상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이런 거죠.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 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안에서 피고가 이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우리 원고인 우일토건 주식회사 우일토건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라는 증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셔요.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단 상법의 경우에는 특히 상사 거래를 다루고 있는 상법의 경우에는 경과실까지는 봐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표현 대리에 관해서는 상대방에게 선의의 무과실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사 거래의 경우 거래 안전과 신속의 관점에서 일단 외관 존중을 한다는 겁니다. 외관 존중과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좀 더 요구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과는 달리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과실이 있었을 때 내가 거래 상대방으로서 하여금 명의 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해서 경과실까지는 괜찮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사실 우리 상법이 외관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거래의 안전 그리고 신속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상사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과실을 보호하는 거 그런 거죠. 일단 대량 거래를 많이 한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제가 일일이 어떻게 확인을 하냐 뭐 그런 취지로서 일단 외관주의를 택했다. 그런 상법 초반에 나왔던 논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판례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일단 거래법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동등하게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우리 거래 상대방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간단하게 명의 대여자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